안녕하세요. 무료 나눔이 프리쉐어입니다.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 청년복지 5대 과제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 돌봄 청년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지역병원 지방자치단체 가족 돌봄 청년 발굴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의료복지사 교육, 복지사각지대의 파악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직접 요청하지 않아도 지역의 학교와 병원, 지자체에서 가족 돌봄 청년을 먼저 찾아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와 의료복지사에게 교육을 제공합니다. 지역 복지사각지대를 파악하는 시스템과 인적 안전망을 통해 지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족 돌봄 청년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기 어려웠던 가족 돌봄 청년과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가족 돌봄 청년에게 자기 돌봄비 연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3년 8월부터 가족 돌봄 청년에게 돌봄 가사 등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 더 많은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자조 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해 돌봄 노하우부터 유대를 통한 심리정서 지지를 도모합니다. 각 지역에 청년 미래센터를 만들어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전담 도우미, 돌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돌봄 코디네이터는 지원 상담부터 자기 돌봄비 지급, 자조 모임 운영 등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원스톱 통합 지원 과정 전반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나 방문, 전화문자 상담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로 서비스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립, 은둔 청년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대상자 파악과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고립, 은둔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 상황을 종합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고립, 은둔 정도와 정신심리 건강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계획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자기회복,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가족 지원 등 세분되어 있어 대상자 상황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과 마찬가지로 청년 미래센터를 세워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서비스를 책임지는 전담 인력을 배치합니다. 사후 관리를 위해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정기 면담과 탈고립, 은둔 청년 모임 등을 운영해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전국 시도별 자립지원 인프라를 세우고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인데요. 이곳의 자립지원 전담 인력을 230명까지 늘려 1:1 지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자립준비 청년 개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를 2,750명까지 함께 늘릴 예정입니다. 물가 상승과 청년 취업난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월 40만원씩 지급되던 자립수당을 월 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보호 종료 시 한꺼번에 제공하는 자립정착금은 2023년 기준 최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협의해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현재 우리금융과 IBK기업은행, 삼성에서 멘토링, 장학금, 취업지원, 직무교육 등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정부 지원 외에도 민간 부문과 협력을 늘려 자립준비 청년이 더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청년 마음 건강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전문 심리 상담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기존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를 확대하여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총 8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새롭게 마련하여 실시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청년층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합니다. 기존 검진 항목이었던 우울증을 포함해 조현병과 조울증 검사도 진행합니다. 검진 주기도 10년에서 신체 건강 검진처럼 2년으로 단축해 더 촘촘히 정신 건강을 지키고자 합니다. 만약 검진 결과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에게 안내 연계하여 사후 관리합니다. 청년 마음건강센터에서는 정신질환 고위험군 및 질병 초기 청년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기 발견부터 상담, 집단 치료 프로그램, 가족 중재, 재활 훈련 등 정신 건강을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운영해 정신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서비스 이용자 수를 2,000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지난 5월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이 쉬워지도록 소득 기준을 낮추고 재산 확인 과정을 간소화했는데요. 청년이 보다 쉽게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웹사이트를 더 활성화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변화를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24세에서 30세 미만까지 대상을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소득 공제나 가족 돌봄 청년 자기 돌봄비 지원액 공제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2,322억 원에서 987억 원 증액된 2024년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번 예산은 특히 정부가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 지원을 시작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료 나눔이 프리쉐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